네, 잘 쉬고 오셨습니까? 이제 연결을 해서 볼까요? 지금 제가 세로축에 수익이 있고 가로축에 위험이 있는 하나의 이제 그래프를 한번 그려놓고 설명을 한번 드려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시면 이 부분에 점이 하나 찍혀 있습니다. 그럼 이 점은 A 포트폴리오래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뭐까지 난 거냐면 개별 투자한들이 있을 때 평균과 분산의 원리로 투자 결정을 내려봤어요. 그랬더니 평균이 동일하다면 위험이 작은 게 위험이 큰 걸 지배했어요. 그래서 위험이 큰 걸 지웠죠. 동일 위험일 때는 수익이 큰 걸 우리는 선택하니까 수익이 작은 걸 지웠죠. 그리고 수익도 크고 위험이 더 작은 애가 있고 수익이 더 작으면서 위험이 큰 게 있으면 우리는 수익이 작고 위험이 큰 애는 또 지웠죠. 유일하게 못 지우는 게 뭐였죠? 수익도 크고 위험도 크고 수익도 작으면서 위험도 작은 애는 하나가 하나를 지배하지 못하니까 우리는 지배 원리로 투자 결정을 못했어요. 그래서 투자 결정했던 내용이 수익을 1단위, 단위 수익 1로 만들었을 때 위험의 크기를 따져봤었죠. 그래서 위험의 크기는 변한다 이상하게 변이계수였던 게 기억나시면 돼요. 그래서 변이계수는 분수니까 짝대기 짝,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이상하게 변하는 정도, 위험이니까 위험이 분자였던 것. 표준 편차가 분자였어요. 그 다음 분모에는 수익이 들어갔었죠. 평균의 기대값. 그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공부한 게 그렇게 지배원리로 투자 결정 못했을 때는 가진 자산을 한 곳에 집중해서 투자 결정을 못 내리니까 분산시키면 된다. 분산 투자 원리를 공부했던 겁니다. 걔를 5글자 뭐라고 했다? 포트폴리오. 지금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A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봤더니 A가 수익이 3이고 위험이 3으로 표현이 된 거죠. 지금. 그때 B가 있답니다. B는 지금 수익은 5로 더 높아졌는데 위험의 크기는 3으로 동일하죠.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A와 B는 뭐가 동일한데 위험이 3으로 동일할 때 수익이 다른 투자안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B가 수익이 높은 B가 수익이 더 낮은 A를 지배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A는 이제 지워지겠죠. 실은. 그래서 동일한 위험에서 수익이 제일 높은 포트폴리오를 얘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배 원리에 의한 포트폴리오, 효율적 포트폴리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하시는 방법은 이거예요. 효율적인 포트폴리오가 있고 비효율적인 포트폴리오가 있어요. 그럼 효율적인 거 선택하겠다. 비효율적인 거 선택하겠다. 당연히 다 효율적인 부분에 손을 드셨죠. 그럼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효율적인 게 비효율적인 것보다 좋잖아요. 그러니까 효율적 포트폴리오는 비효율적 포트폴리오를 지배하는 포트폴리오라는 얘기죠. 그래서 효율적 포트폴리오의 정의는 동일한 위험에서 수익이 제일 높은 포트폴리오입니다. 그러면 위험이 3으로 동일한 애들, 여기에 또 다른 애들이 있을 수 있겠죠? 또 다른 애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얘들은 다 뭐가 동일한데? 위험이 동일한데 수익이 B가 제일 높으니까 수익이 제일 높은 B가 나머지 더 밑에 있는, 아래에 있는 포트폴리오들을 다 지배하겠네요. 그래서 우리는 지배 원리에 의해서 선택되는 포트폴리오를 효율적 포트폴리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효율적 포트폴리오는 하나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각각의 위험별로 존재하겠네요. 그래서 위험이 동일할 때 수익이 제일 높은 애들을 연결하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그래서 지금 B가 효율적 포트폴리오가 됐는데 이번엔 C가 있답니다. 그럼 C는 수익이 8이고 위험이 5인 포트폴리오예요. 그렇죠. 그때 이제 뭐가 있냐면 D가 있답니다. D. 그럼 D는 지금 뭐가 동일하죠? 수평선상이 동일하죠. 그러니까 수익이 8로 동일한데 얘는 수익이 8로 동일하면서 D가 더 위험이 큰가요? C보다? C는 5인데 위험이, D는 7이죠. 그럼 우리는 이 중에 뭘 선택할까요? 당연히 동일 수익하에서는 위험이 더 작은 애가 위험이 큰 애를 뭐한다? 지배한다 이렇게 되겠죠. 되셨나요? 그래서 동일한 수익에서 위험이 제일 작은 포트폴리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효율적 포트폴리오를 놓고 동일 위험에서는 수익이 제일 높은 포트폴리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동일 수익에서 위험이 제일 작은 포트폴리오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효율적 포트폴리오의 정의인 거예요. 정의. 그럼 이번엔 C가 선택이 됐겠네요. C를 효율적 포트폴리오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때
E가 있답니다. E도 동일 위험 10에서 각각의 포트폴리오들이 쭉 있겠죠? 수익이 더 낮은 애들을 뭐 한다? 수익이 제일 높은 E가 지배하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효율적 포트폴리오를 군데군데 찍었죠. 분명히 여기에 촘촘히 각각의 위험별로 수익이 제일 높은 애들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럼 얘들을 이렇게 연결하면 얘는 그냥 효율적 포트폴리오 B와 C와 E를 그냥 연결한 건가요? 이 안에 무수히 많은 점점점점점들의 모임인가요? 점점점점점들의 모임이죠. 그 점들이 각각 하나의 뭐다? 효율적 포트폴리오들인 거죠. 그래서 이때 이 선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효율적 전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억하시는 방법은 효율적 포트폴리오가 전체적으로 모여진 선이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쉬워요. 그래서 얘를 효율적 프론티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럼 중요한 포인트는 효율적 전선 안에 그 어떤 점을 뽑아도 얘는 대장이다. 똘마니를 거느리고 있는 대장들인가요? 지배의 원리에 의한 포트폴리오 선택된 애들이라는 걸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 효율적 전선상의 그 어떤 점을 뽑아도 걔는 효율적 포트폴리오가 되는 겁니다. 되셨죠? 그런데 이때 B와 C와 E를 놓고 보면 얘들은 각각 B는 수익이 5고 위험이 3인 효율적 포트폴리오고 C는 수익이 8이고 위험이 5인 효율적 포트폴리오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위로 올라가서 찍혀지는 애들은 다 밑에 있는, 아래에 있는 효율적 포트폴리오보다 위에 있는 효율적 포트폴리오는 위험도 더 크면서 수익도 더 큰 효율적 포트폴리오죠. 아래쪽에 있는 애는 위험도 작으면서 수익도 작은 효율적 포트폴리오가 되는 거죠. 그 대장들의 효율적 포트폴리오의 성격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위험과 수익의 비례관계, 상쇄관계에 따라 얘는 우상향하는, 그래서 위험이 커질수록 뭐도 커진다? 그에 따른 수익도 커지는 포트폴리오가 구성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효율적 전선은 우상향하는 곡선, 우하향하는 곡선, 우상향하는 곡선이 되는데 그 이유는 위험과 수익의 무슨 관계 때문이다? 비례관계 때문이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효율적 전선상에서는 자 여러분 보세요. 효율적 전선상에서 만약에 B는 수익이 5인데 B보다 더 높은 수익을 누리고 싶어요. 그럼 더 높은 수익을 누리려면 그때는 위험을 더 감수해야 되나요? 위험을 더 감수해야죠. 그래서 효율적 전선상에서 더 높은 수익을 누리려면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해야 된다, 이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되셨죠?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서 한 가지 개념을 더 잡고 들어가 볼게요. 제가 우상향하는 곡선을 하나 그렸습니다. 얘 말하지 않아도 아시겠죠? 얘가 바로 뭐죠? 효율적 전선, 효율적 포트폴리오들의 모임입니다. 효율적 프론티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때 점 하나를 찍었어요. 그럼 A는 효율적 포트폴리오인가요? 효율적 포트폴리오죠. 그럼 얘가 분명히 지배하는 애들이 있다는 얘기죠. 지배하는 애들이. 지배의 원리에 의한 포트폴리오니까. 그럼 수직으로 쭉 아래로 내려보면 이 아래에 있는 포트폴리오들은 다 A와 뭐가 동일하죠, 여러분? 지금 위험의 크기가 동일하죠? 근데 뭐가 더 낮죠? 수익이 지금 더 낮죠? 그러니까 A가 지배하겠네요. 그래서 여기에 B가 찍혀 있습니다. 그럼 B는 지금 뭐는 동일한데? 위험은 5로 동일한데 수익이 5로, 수익 8보다 작네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A하지 B를 선택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A가 효율적 포트폴리오가 동일 위험하에서는 수익이 더 작은 애들을 지배하니까 아래 것들을 지배하겠죠. 아래에 있는 포트폴리오들을. 그럼 이번엔 수평선을 그었어요. 그럼 수평선상에서 표시가 되는 점이 있다면 걔도 포트폴리오는 포트폴리오일 텐데 뭐가 동일하죠? 지금 A와? 수익이 이번엔 동일하겠죠? 근데 뭐가 더 크죠? 위험이 다 오른쪽에 있으니까 더 큰 애들이겠네요. 그래서 C가 있다면 C는 수익은 8로 동일하면서 위험이 10으로 A의 5보다 더 크네요. 그러니까 A가 당연히 C를 지배하겠죠. 그럼 이번엔 D가 있습니다. 그럼 D를 비교해보면 지금 A와 D를 비교해봤을 때 D는 A보다 위험이 큰가요? A보다 위험이 크죠. 오른쪽에 있으니까. 그리고 수익은 더 작나요? A보다 수익이 더 작죠. 그럼 D는 A보다 수익은 작으면서 위험은
큰 포트폴리오예요. 그럼 반대로 얘기해 보면 A는 D보다 수익이 더 높으면서 위험이 더 작다? 그러면 우리는 망설인다, 무조건 A를 한다? A를 하겠죠. 지금 지배 원리의 내용을 그림을 그려서 설명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때 A는 수직선상의 밑에 있는 B, C, 지금 B 온갖 것들을 다 지배하고 수평선을 그려서 이때 오른쪽에 있는 애들을 다 지배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애들도 다 지배한다, 지배하지 않는다? 얘도 지배하게 된다. 지금 그 얘기인 거죠. 그래서 효율적 포트폴리오가 지배하는 공간을 그려보십시오. 그러면 이 수평선상과 수직선상 그 안에 공간의 애들이겠죠. 그런데 이때 E가 있습니다. 그럼 E는 A보다 지금 위험이 작은가요? 왼쪽에 있으니까. 수익도 작나요? 아래쪽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A가 E를 지배하지 못하겠죠. 왜 지배하지 못하죠? 위험과 수익의 비례관계에 따라 둘은 지배 원리를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지배 원리로 결정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F가 있어요. 그럼 F는 마찬가지 A보다 오른쪽에 있죠? 위험이 더 커요? 위에 있죠? 수익이 더 커요. 그러니까 위험도 크면서 수익도 더 큰 애니까 A가 F를 지배하지 못하겠죠. 그리하여 효율적 전선을 딱 주고 거기다 점 하나를 찍어 놓고 얘가 지배하는 애들을 골라보십시오. 만약에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 아직 나온 적 없어요. 만약에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 수직 그리고 수평 그린 다음에 그 선상에 있는 애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애들을 골라주시면 그게 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되셨나요?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를 설명을 드려봤고 이제 그 다음 투자자는 그럼 지금 이렇게 효율적 포트폴리오들이 모인 선이 효율적 전선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많은 효율적 포트폴리오들 중에서 대장들 중에서 뭘 선택할 것이냐 이 얘기잖아요. 결론적으로 투자자는 자신의 위험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 위험을 더 많이 싫어하는 사람은 위험도 작고 수익도 작은 애를 선택하고 위험을 덜 싫어하는 사람은 위험도 크면서 수익이 더 큰 애를 선택하겠다? 지금 그 얘기가 될 거예요. 그럼 얘를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되겠죠. 효율적 전선을 그렸습니다. 이때 보수적 투자자는 위험에 대한 대가를 더 많이 요구하나요? 아까 번지점프. 1억 줘야 뛰어내렸던 사람. 번지점프는 위험이죠. 1억 그러면서 뛰어내렸다면 이 사람은 위험을 그만큼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위험에 대한 대가를 많이 먹었어요. 경사가 볼록해지고 급해지죠. 그래서 이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 위험에 대한 태도를 나타내는 무차별 곡선을 그려보면 이와 같이 경사가 많이 져 있답니다. 볼록하죠, 지금. 볼록하게 그리려고 정말 노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곡선이 효율적 포트폴리오들의 모임인 효율적 전선과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를 나타내는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점이 하나 나왔죠. 이거 만약에 교차하는 점이라고 얘기하면 얘도 교차하는 점, 얘도 교차하는 점, 또 그려주면 또 교차하는 점이 이렇게 나와요. 그럼 투자자에게 최고 적합한 포트폴리오가 하나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무조건 꼭 집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얘는 접점이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만나는 점은 여러분, 만나는 점은 크게 둘로 쪼개집니다. 교차하는 점과 접하는 점. 그럼 교차하는 점은 우리가 수요곡선, 공구곡선에서 본 것처럼 이게 교차하는 점이죠. 접점은 이렇게 될 때 얘를 접한다고 얘기하죠. 지금은 이 접점을 찾아주셔야 되는 게 포인트인 거예요. 왜냐하면 투자자에게 최고 적합한 포트폴리오는 오로지 하나일 테니까. 최고 적합한 것. 최고는 하나니까. 그래서 이때 B가 보수적 투자자인 이 투자자의 경우는 비효율적 포트폴리오를 최적 포트폴리오로 선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공격적인 투자자는 위험을 덜 싫어하니까 위험이 더 큰 애를 선택하겠죠. 그 반면에 얘는 수익이 클 테니까. 그래서 공격적 투자자는 위험에 대한 대가를 조금밖에 요구하지 않으니까 완만하죠. 위험에 대한 태도를 나타내는 곡선, 무차별 곡선이 완만합니다. 이렇게 완만하게 그렸죠. 그래서 접하는 점이 여기에 나온 거죠. 2가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효율적 전선과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점이 이게 그 투자자의 최고 적합한 포트폴리오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얘를 말로 표현해 보면 이 얘기예요.
투자자는 여러 개 투자안들이 있을 때 지배 원리로 지울 걸 지워놓고 버릴 걸 버려놓고 살아남은 애들 중에서 하나에 집중 투자를 못하니까 가진 돈을 나눠서 투자하더라. 포트폴리오를 구성합니다. 그때 모든 포트폴리오가 다 효율적인 게 아니라 동일한 위험하에서 수익이 제일 높은 애 또는 동일한 수익하에서 위험이 제일 작은 애, 걔를 효율적 포트폴리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걔들을 다 모아놓고 그 효율적 포트폴리오들 중에서 결국은 그 대장들 중에서 자신의 위험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 위험을 더 많이 싫어하면 위험도 작고 수익도 작은 애를 선택하는 것이고 최고 적합한 것으로, 위험을 덜 싫어하면 수익도 크면서 위험도 더 큰 효율적 전선상의 우측에 있는 위에 있는 애를 선택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간단한 얘기냐면 우리 번지점프 할 때 위험을 더 많이 싫어하는 사람은 이렇게 뛰어내리겠죠. 바로 풀짝 그 낮은 곳에서 뛰어내리겠죠. 그럼 위험을 덜 싫어하는 사람은 더 높은 곳에서 뛰어내린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하여 얘를 기억하실 때 언제 이 내용을 이렇게 공부하겠어요. 그래서 문제를 푸실 때는 무조건 뭐만 기억하시면 되냐면 무효접, 무효접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따라해 보세요. 무효접. 그래서 무차별 곡선과 효율적 전선이 접하는 점, 이게 바로 이 투자자에게 최고 적합한 포트폴리오가 되는 겁니다. 되셨나요? 꼭 이렇게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오늘 제가 투자론의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부터 시작해서 포트폴리오 이론까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을 사실은 다 설명을 드려봤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건 수업을 듣는 내용과 문제를 계속해서 매칭을 시키면서 풀어주셔야지만 여러분들의 실력이 배양돼요. 진짜로. 몰라보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보면. 그래서 제가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계속해서 매일같이 기출문제를 3문제씩 풀어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꼭 들어오셔서 보셔야 됩니다. 확인하실 거죠, 여러분? 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87페이지에 있는 투자결정의 기초부터 시작해서 화폐의 시간가치 등등등의 내용들을 공부를 하고 금융론 부분의 내용도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뒷부분의 내용들은 오히려 기초 다지기 부분에서는, 기초 입문 과정에서는 그렇게까지 많이 신경 쓰지 않고 중요 키워드만, 중요한 내용들만 찝어가면서 공부하면 되기 때문에 지금 제가 투자론을 정말 어려워하시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본 겁니다. 제발 놓지 말고 끝까지 따라오시면 돼요. 여러분 합격의 그 순간까지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고생이 많으셨어요. 수고 많으셨습니다.